저는 강민철입니다. 48살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의 최연소 전무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침 6시 평소처럼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20대부터 악착같이 일하며 빠른 승진을 해왔기에 몸에 밴 습관이에요.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이미 머릿속은 오늘 할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철 씨, 벌써 일어났어요? 침대 옆에서 아내 한유진이 몸을 뒤척이며 물었어요. 서로 20년을 함께했지만 아직도 아내는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철 씨,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응,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안, 깨웠니? 아니요, 그냥. 요즘 너무 바쁘시네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최근 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더 바빴거든요.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 긴장도 많이 됐고요. 이제 좀만 참으면 더 나아질 거야. 부사장만 되면 좀 여유가 생길 거라고 늘 하던 말이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사장이 되면 더 바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지 알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예요? 아내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하는 아내가 안쓰러웠지만 지금은 승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시간 내서 제주도라도 다녀올게. 약속할게.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미국 지사와 화상회의가 있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연이은 회의와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3시 사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민철 씨, 다음 주 뉴욕 출장 준비는 됐나? 네, 모든 준비 마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실해질 겁니다. 좋아. 자네를 믿네. 그리고 부사장 자리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사장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제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대 평사원으로 시작해 이제는 부사장 자리까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어요. 출장 준비도 해야 했고 아내와도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소홀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꽃을 사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나왔어. 거실에서 아내가 노트북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제가 꽃을 내밀자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일이에요? 꽃까지 사오시고. 그냥 요즘 내가 너무 바빴잖아. 미안해서. 아내는 꽃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나저나 내일 뉴욕 출장 가시죠? 몇 주 동안 안 보내요. 응, 3주 정도. 미안해, 길어서.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좀 쉴 수 있겠네요. 아내의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의미는 없겠지 싶어 넘겼어요. 출국하는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요. 건강 챙기시고. 이상하게도 아내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서둘러야 했기에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올게. 돌아오면 꼭 여행 가자. 택시를 타면서 뒤돌아봤을 때 아내는 이미 문을 닫고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거라는 것을. 3주간의 뉴욕 출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도 성사시켰고 현지 투자자들의 반응도 좋았죠.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는 부사장 취임 준비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설레기도 했고요.
드디어 집이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아마 잠들었겠지 생각하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10년 전 무리에서 구매한 우리 보금자리였죠.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어요. 이상하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같은 소리였습니다. 혹시 아내가 바꿨나 싶어 그녀의 생일로 시도해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제가 서 있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 제 집인데요? 아니요. 이 집은 제가 한 달 전에 매수한 집입니다. 순간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내는? 집은 왜 팔렸지? 제 아내는요? 한유진이라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저는 부동산을 통해 매수했고 전 소유주는 만난 적 없습니다. 얼떨결에 현관문을 나섰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을 중개했던 사무실이었죠. 아, 강 전무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사모님이 집을 파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제가 모르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거죠? 위임장이 있으셨어요. 부부 공동 명의였으니까 가능했죠. 사모님이 남편이 알고 있다고 하셔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공동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잔고는 00이었습니다. 모든 돈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증권사에 있던 주식도, 퇴직금 계좌도, 심지어 금고에 보관해둔 비상금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유진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어요.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서를 찾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배우자 간의 재산 문제는 사기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경찰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돈도 아내도. 20년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배신감과 분노,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회사 근처 모텔에 머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회사에 가서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사장 승진을 앞둔 사람이 이런 꼴이라니. 스마트폰을 열어 아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미소 뒤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었을까? 차가운 분노가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회사 생활뿐이었어요. 최소한 그곳에서는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설친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니 초췌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만큼은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강 전무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미국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비서의 밝은 인사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됐어. 계약서 복사본 좀 준비해줘. 오후에 사장님께 보고할 거야.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아내의 배신으로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디 있을까?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랜 동료인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철 씨, 잘 지냈어? 이번 프로젝트 성공했다면서 축하해. 고마워.
덕분에 미국 시장도 곧 열릴 것 같아 가볍게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아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유진이 봤어? 출장 갔다 와서 연락이 안 돼서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글쎄 나는 못 봤는데 정말로 뭔가 알고 있다면 말해줘. 지금 급한 상황이야. 잠시 망설이던 김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유진 씨 요즘 어떤 남자랑 자주 만나던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라니? 누군데? 알아? 잘은 모르지만 우리 회사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어.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이라고? 동료의 아내를 깨어내다니.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게 오태석 전무라는 말도 있더라고. 오태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태석은 저와 함께 부사장 후보로 경쟁하던 인물이었어요. 서로 같은 부서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항상 한 발 앞서 승진해왔던 터라 그는 언제나 저를 질투해왔죠. 증거가 있어?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냥 소문이야. 하지만 지난달부터 몇 번 같이 있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나를 배신한 건 단순히 변심이 아니라 오태석의 지시였던 겁니다. 부사장 자리를 노리는 오태석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 아내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회사 메일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제 명의로 몇몇 중요한 이메일이 발송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적 없는 메일들이었죠. 이런 메일 계정이 해킹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어요. 제 비밀번호를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죠. 사내 정보팀에 연락해 계정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부재 중 여러 번 로그인된 기록이 있었어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오태석의 자택 근처였습니다. 역시 내 짓이었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내는 내부 정보를 유출했고 오태석은 그 정보를 이용해 저를 몰아내려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오태석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충동적인 복수는 제 몰락만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태석,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부사장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였구나. 이제 저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들에게 되갚아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완벽하게.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이상했고 대화도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무슨 일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됐죠. 제가 미국에서 성사시킨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강 전무님, 미국 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사업부장의 보고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한 계약서였는데 문제가 있을 리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특허권 관련 조항입니다. 우리 기술이 미국 측에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태석의 눈빛이 가장 날카로웠죠. 그는 모르는 척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의 변경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죠. 또한 정보팀에도 제 이메일 계정의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을 모두 확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장님,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검토한 초안과 현재 문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누군가 고의로 수정한 것 같아요. 증거가 있나? 아직 조사 중입니다. 법무팀과 정보팀에 요청해 놨습니다.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 씨, 자네를 믿고 싶지만 이번 일로 회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네. 부사장 승진은 잠시 보류해야 할 것 같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철저한 법적 대응과 내부 고발을 통해 오태석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아내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통화 기록, 심지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도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감사팀 직원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태석과 그의 측근들이 회사 기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특별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의심돼요. 제 말이 틀리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팀 직원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곳이 없었기에 회사 근처 작은 원룸을 임시로 구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지난 20년을 생각했어요. 아내와의 추억,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어요. 기다려라, 오태석. 그리고 유진아, 너희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증거 수집에 쏟았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무팀의 조사 결과 계약서는 확실히 변조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디지털 서명 시간과 문서 수정 시간이 달랐습니다. 정보팀도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제 계정으로 접속한 IP 주소가 오태석의 집 근처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6개월간 회사의 중요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 전무님, 이메일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이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정보팀장이 건넨 보고서에는 오태석의 계정에서 외부로 전송된 의심스러운 이메일 목록이 있었어요. 수신자 중에는 경쟁사 임원의 개인 메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산업 스파이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모이자 이사회에 공식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행방도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보니 최근 제주도에서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라. 그녀가 왜 그곳에 있는지, 오태석과 함께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칠 날이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드디어 이사회 날이 왔습니다. 사장님과 모든 이사들 앞에서 제가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이것은 오태석 전무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해 계약서를 변조한 증거고요.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오태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모두 조작된 거야. 민철 씨가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만든 거라고요. 오태석의 항변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결국 이사회는 특별감사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오태석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오태석은 이미 패배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 우리는 동료였잖아. 그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 했듯이. 특별감사는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오태석은 수년간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왔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 유진이 그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강 전무님, 조사 과정에서 한유진 씨의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오태석 전무로부터 거액의 송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돈 때문에 저를 배신한 것이었어요. 오태석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부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 아내를 이용한 것이었죠. 이제 법적 대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오태석을 형사 고발했고 저 역시 아내와 오태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재산 분할, 사기, 명예훼손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강 전무님, 부사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태석이 떠난 자리를 제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사장님의 신뢰도 다시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이군요. 아내와의 마지막 대면, 그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태석은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내 유진에게는 공범 혐의로 집행유예가 내려졌어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았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연결했어요. 부사장님, 한유진 씨라는 분이 뵙고 싶다고 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 대신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민철 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앉아. 무슨 일로 왔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문득 우리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그렇게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 오태석이 접근해서 내 정보만 조금 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 넌 항상 바쁘고 나는 외로웠고 그래서 20년 동안의 우리 관계를 팔아넘긴 거야?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 배신이 아프게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 오태석이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내가 거절하면 너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나를 배신했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두려웠어. 내가 날 떠날까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잘못은 커져만 갔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때는 그녀와 함께 이런 야경을 보며 미래를 꿈꾸던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어요. 유진아, 한 번이라도 나에게 솔직했다면, 최소한의 기회라도 줬다면 달랐겠지.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녀의 눈에서 절망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행복하게 살아. 민철 씨.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20년 인연이 완전히 끝났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동시에 후련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침내 과거와의 대면을 끝내고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부사장으로서의 제 역할에 완전히 적응했고 회사도 안정을 찾았어요. 오태석 사건 이후 내부 보안을 강화했고 덕분에 기업 이미지도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죠. 개인적인 생활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강남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일에만 몰두하느라 미뤄두었던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끔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맡았어요. 제 경험이 젊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절대 회복하기 어려워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세요. 강의실에 모인 신입사원들이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교훈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랐어요. 부사장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나요? 한 신입사원이 질문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복수심이나 분노는 잠시 해소될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에게 해가 돼요. 법과 원칙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 한적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민철 씨, 오늘 신입사원 교육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장님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위기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갔어요. 최근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네. 내년에 내가 회장으로 승진하고 자네가 사장이 되는 안이 통과됐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사장에서 사장으로의 승진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 기회였어요. 정말입니까? 너무 빠른 결정 아닌가요? 아니야. 자네는 준비가 됐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사진이 동의했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이렇게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배신, 오태석의 음모,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요. 문득 예전 오태석이 일하던 사무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죠. 그는 출소 후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누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고 그의 경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담담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요. 사장 취임식 날 회사 대강당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진, 임원들, 그리고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하는 동안 저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성그룹의 사장으로서 저는 혁신과 정직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축하와 박수 속에서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개인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직 배우자 한유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작은 술집에서 서빙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사였어요. 한때 성공한 기업 임원의 아내였던 그녀가 이제는 남의 시선을 피해 밤늦게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개인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과거를 정리했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혼자 저녁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전략, 새로운 사업 영역 확장,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모친이었어요. 엄마, 네. 오늘 취임식 잘 마쳤어요. 그래, 축하한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하신 부모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뵐게요. 맛있는 거 사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회사로 돌아와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문득 예전 오태석의 사무실이었던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은 젊은 임원의 사무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경비원의 인사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저를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아무도 제 과거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이겨낸 리더십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한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유진이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그녀가 이제는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그녀의 몰락을 보며 기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복수라는 감정을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넓고 깔끔한 아파트였지만 가끔은 텅 빈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끔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장 자리에 앉으니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결제 서류는 기업 윤리 강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태석 사건 이후 회사 내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 계획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앉아. 그는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눈에는 20대 시절의 제 모습이 그에게서 보였어요. 야망과 열정, 그리고 순수함까지. 좋은 아이디어네. 기술 개발팀과 미팅을 잡아줄게. 자네 생각을 더 구체화해보자고.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기분이 꽤 좋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그 풍경 속에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야. 과거의 배신과 아픔을 딛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성공을 이어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회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민철 씨, 첫날은 어떤가? 사장 자리가 편한가? 아직 적응 중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게. 해가 저물 무렵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비서가 내일 일정표를 들고 왔어요. 사장님, 내일은 오전에 해외 바이어와 화상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신규 사업 발표회가 있습니다. 고마워. 이제 퇴근해.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과거는 완전히 뒤로하고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승리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불빛들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